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장소로 좀 옮겨서 너무 더워서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100년 만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거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표기도 좀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했죠. 뭐 이러는 가운데에 자, 우리 난장판 정치 올림픽 선수들에게 밥만 배워라. 이제 그 뉴스 창에서 제가 봤는데 정말 잘하셨고 자, 이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금을 5개를 번졌다는 바람에 아니 어떻게 종합 5위를 벌써 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요. 어제는 일본과 함께 공동 1위 했는데 밤새 하나 일본이 사격에서 하나를 땄거든요. 그 바람에 사격이 아니고 저기에서 땄습니다. 양궁? 양궁. 양궁에서 따는 바람에 우리가 금메달 하나로 밀려서 우리가 올림픽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뒤집어는 됩니다. 소위 최소의 선수들을 보냈어요. 142명. 왜 그랬냐? 축구, 배구, 농구, 뭐 핸드볼, 구기 종목이 다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생순 정말 여자 핸드볼 팀 하나만 나갔거든요. 그 바람에 한 5, 60명 또 지도자급까지 합치면 한 100명 가까이가 나가지 못해요. 진출을 못했어요.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이 우리는 금메달 5개를 따서 종합 15위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 사흘째에 5위. 금메달 5개를 땄어요. 근데 앞으로도 태권도라든가 펜싱이라든가 수영, 유도, 뭐 또 양궁, 단체전, 뭐 개인전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어제 체육회 관계자를 통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조금 목표치를 높인다 그래요. 그래서 10위 정도로 높인다는 거 보니까 8개, 9개쯤 따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흐뭇한 얘기죠. 자,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전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답답하죠. 답답한데 국회 개원을 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됐더라고. 2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라고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 문제로. 이게 정쟁 국회란 얘기죠, 결국은. 여야가 그렇게 다퉜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쟁만 일삼고. 합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합의도 없고. 그래서 민생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뒤집으면 돼.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잠깐만요. 소리를 완전히 죽여놓으면 되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실현시킨 법안이 0건이에요. 빵건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원래 모든 건 국회라는 것은 여의도란 이름을 고쳐야 돼요. 여야 의도로. 여당 의대대로 한다고 해서 여의도인데 지금은 이름이 야의도라고 그럽니다. 야의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너섬이라고 하는 게 아주 표현을 참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의도가 모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데 그렇게 안 되고 이게 거대 야당 중심으로 가니까 야의도가 된 거예요. 어쨌든 민생국회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아니죠. 짚어가는 거고 빵건 개원식도 사실 못했잖아요. 아직 개원식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보니까 국회에 개원식 그 대형 걸개 플랜카드만 걸려 있지. 그러니까 원구성하느라고 싸우느라 시간을 보냈지 보냈고. 개원식도 못했다. 근데 방송 어쨌든 선법 싸웠죠. 국힘은 또 손을 들고 물러나버렸고. 물러났고. 근데 손 들고 물러나는 사람이 나중에 좋아지더라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김홍일 탄핵, 예. 거기다가 청문회 국회 아니었습니까? 탄핵 정국. 네, 탄핵 정국에다가 예. 뭐 김홍일이라든지 또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 씨,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하겠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왔죠. 법이 어딨나요? 네.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 청문회로 또 날밤을 지샜어요. 아니 거기 뭐 대법원하고 대법관들. 대법관 금융위원회 금위원장, 그런 거 환경부 장관. 그거만 한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그것만이 예. 아니에요. 예. 이진숙 국무위원 후보자도 네, 그거는 방송에도. 이번 여름의 태풍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일에 걸쳤습니다. 예, 그게. 근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지금 얼마나 받죠? 세비가 한 월 1,800만 원 정도 될 건데 2천만 원 되네. 거기에 있냐면 간식비, 간식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겠죠. 국회의원들한테는 예, 간식비에다가 뭐 교통비, 통신 요금비 합치면요. 네. 한 달에 2,300~400만 원씩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들은 게 아니잖아. 예. 거기엔 또 비서진 보좌관들 보좌관들 있죠. 예. 8명, 9명 사급. 됩니다. 예. 네네. 예. 이분들 급료에다가 수당에다가 보너스에다가 뭘 주게 되면 1억 한 4~5천만 원을 매달 나가는 거예요. 한 지금 6천만 원 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1억 그렇습니다. 6천. 예, 1억 6천 예, 정도 예. 나갑니다. 예. 지금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이콧 놓거나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발목 잡거나 하는 거고,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타 들러리 서고 있는 정당들, 뭐 1명, 2명, 3명, 4명 있는 그 정당들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난장판 정치, 그렇습니다. 올림픽 나가 있는 선수 반에 반만 따라서 배워서 해라. 예.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네. 지금 이제 방송사법이 오늘 아침에 네. 4개가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다 통과됐다고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글쎄요. 예. 이미 3개 법안은 벌써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통위법이라고 또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걸 묶어서 지금 4개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던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비롯해서 네. 방송 3법이 하루 하면서 한 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24시간을 보내고 곧바로 다시 야당만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또 그 다음에 방송법이 그렇게 통과되면 방문입법을 또 올려가지고 어제 아침에 통과시켰고, 네. 어제 아침에 상정한 것이 오늘 아침에 교육방송, EBS EBS까지, 교육방송 예. 공사법까지 통과를 오늘 시켜서 네. 방송 4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방송 3법에다가 방송위원회법을 합쳐서 4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무제한 토론을 111시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끝난 상태고. 근데 이제 이게 야당 단독 발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이거를 연결시켜 준 겁니까? 이걸 하라고.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예. 왜 그 전에 우리 지금 쭉 보면 제가 95년도 가니까 박준규 국회의장, 그다음에 박준규, 예, 생각납니다. 박준규, 예. 그다음에 김수환, 황락주, 그다음에 많이 있었어. 이만섭,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정의와 강창희, 또 최근에 박병석, 김진표까지 아, 예, 예.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독주라는 말이었어요. 독주. 예, 네. 독주하는다. 국회의장이 독주하지 독주하면 마라.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대통령이 특히 이만섭 의장 같은 분이나 누굽니까?
박관영 의장, 박관용. 예, 그다음에 황낙주 의장 이런 양반들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한 편이었지만 신한국당 한 편에 있는데도 이거 좀 노동법 좀 통과시켜줘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건 저만 혼자 저한테 부탁한 것이지 우리 국회에다 부탁한 건 아니시겠죠? 우리 국회를 그렇게 모독한 건 아니시겠죠? 라고 얘기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얼굴이 빨간해질 정도로 이렇게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법안을 놓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결정이 안 나면 표결로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과정을 그렇습니다. 지나쳤구나. 상의도 안 하고. 그 여야 합의, 그렇죠. 여야 합의 없이 그냥 그걸 토론해. 거기서 문제가 됐다. 야당이 그 국회의원 몇 명을 해서 대표 발의하고 그 찬성 토론을 하면 그 내용을 곧바로 필리버스터라고 야당들도 할 말해 하고 부의장들이 사회 보시오하고 집에 가서 자고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땡땅땡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를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멘트가 나가야 저분이 뭐 하고 있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임명강행 과연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어떤 걸 선택할까? 하나? 뭐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사법이 결국 이제 재발의가 돼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방통위법 입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방통위원회는 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이제 3을 가져가고 야권에서 2를 가져가서 여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3대2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KBS, MBC, EBS 이제 이 방통위까지 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 어길 종족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하자고는 얘기가 했고 KBS는 지금 11명에서 또 21명. 방문진은 또 9명에서 EBS 9명에서 그렇습니다. 다 21명으로 바꿨어요. 도대체 요 멤버들이 선임 방식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방송에도 좀 알리긴 했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준숙 위원장이 들어가면 지금 위원장 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원이 의결 정족수가 회의가 성립되는 정족수가 2명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탄핵을 또 부위원장을 탄핵을 한다고 해서 올리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하니까 이분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방송위원회가 제로 체제입니다. 전혀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방송위원회법일 것이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은 더 두보고 볼 일이지만 위원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1명 부위원장을 임명을 할 겁니다. 2명이서 의결을 할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야당이 4명으로 늘린 겁니다. 이게 총리선. 이게 우선 하고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3법은 지난번에도 대표님이 한번 말씀도 하셨지만 방송에 오래 계셨고 방송 사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11월 8일 날 민주당 발로 발의가 돼서 표결을 해서 단독 의결이 됐어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를 하거라 해서 12월 8일 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건데 폐기된 거죠. 그걸 다시 또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넣었는데 폐기가 된 겁니다. 이번에 다시 제의했는 이번에 엊그제 며칠 전에 폐기가 됐죠. 바로 한 일주일 내에 폐기가 됐습니다. 이건데 이 방송 3법을 지금 다시 또 의결한 이유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언뜻 말씀하셨지만 방송 3법 중에 이 KBS법, MBC법,
EBS법이라고 통칭 이른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KBS법이라는 것은 네.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렇죠.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종전에 9명이었던 법을 확대해서 21명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MBC 방문진법이라고 해서 KBS 전 MBC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저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진 이사를 현재 9명에서 9명에서 21명으로. 그렇죠. 또 EBS도 9명에서 21명으로 늘립니다. KBS는 11명에서 21명, MBC, EBS는 9명에서 21명 이렇게 늘리죠. 요것이 이제 방송 장악, 그렇죠.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 보니까 네네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촉구 결의대를 해서 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도대체가 선임 방식을 21명까지 해놓으면 네. 그러면 제대로 된 구성인가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무슨 야당 민주총 분위기로 거죠. 가는 야당 그렇습니다. 분위기로 가는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 정도인데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 안 했는데 네, 네. 제가 이들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너희네 문재인 정부 때도 방송 장악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냐.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이대로 하면은 방송 장악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지금 다투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EBS 법과제 방송 4법이 통과된 뒤에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로텐다우트 홀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방송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규탄 집회를 했어요. 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도 아주 독이 오른 대로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KBS는 11명 중에서 7명이 여당에서 추천해서 이사가 됐고 7대 4 개념이고 그다음에 9명은 6대 3, 6대 3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그거를 지금 21명으로 늘려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국회 추천, 방통위 선정, 시청자위원회, 뭐 방송기자협회, 무슨 또 한국기술인연합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느냐고 이게 선임 방식이. 그래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과거에 네. 취재 현장에서 자주 만났던 후배인데 그게 방송 이번에 과기정위에 들어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게 편법입니다. 그렇게 단박에 말을 해요. 편법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야당에서 들고 나온 11명의 경우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는 거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에서 9명을, 5명을 선출하자. 여야에서 5명을 선임해서 보내자. 방통위에. 그런데 5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석수로 간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명은 5명 중에 3명은 민주당이. 그렇죠. 국민의힘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과거 것이 완전히 집권 여당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2명목밖에는 없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19명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학회도 그렇고 시청자위원회도 그렇고 기술인연합회도 방송기자협회 막 그렇습니다. 학회 전부 이렇게 되면 이게 편파지 뭡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을 조금 착착 줄여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방송 3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서 거부했던 것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 자체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자체도 싸잡아서 같이 방송사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행사로 취소시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예, 방통위까지 해서. 네네. 자, 그건 그 정도로만 하시고. 네. 이제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 한번 할 때. 예. 67% 정도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64%로 된 거 보니까 아주 방송을 예측을 참 잘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청문회가 사실 국무위원들은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정도 되면 한 이틀 하고 하루, 이틀 하죠. 그 보통 이제 하루 하는 게 이제 다반사인데 이번에 이진숙 국무위원이죠. 네, 국무위원이죠. 장관급이니까 네. 며칠을 했습니까? 3일간 연 3일간 청문을 했고 4일 나흘째 되는 날은 대전 MBC까지 현장 검증을 했죠. 법과 선거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어요. 내구조 이상하다는 거 하고 괴벨스라는 거 그거 이런 거. 아니 그 정동영 아니 선후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선배가 제대로 끌지 못했으면 끌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아니 거기서 괴벨스가 왜 나옵니까? 괴벨스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치의 선동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어찌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야 있죠.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건 문제다. 최민희 위원장도 저 이번에 보니까 그분도 좀 제 이상한 언론 기자를 같이 했지만은 좀 제 실망이 커요. 이분은 정말 위원장이라는 것, 국회의장이라는 것, 회의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도 위원이니까 같은 과방위 위원이니까 자기도 벗어나서 자기도 위원으로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를 내구조가 이상한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사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부정상일까요? 아니 누가 봐도 이번에 정동영 의원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저 후배가 잘못하는 건 후배 잘못하는 건 자기 잘못이라고 봐야죠. 옛날에 임금도 비가 안 와도 자기 책임이라고 머리를 풀고 기우제를 보내지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수영 대표도 기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교육을 해야죠. 그걸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내 책임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이 이제 8월 10일이면 이제 저는 이제 MBC 출신이라 방송문화진흥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데 8월 12일이면 그 9명의 이제 이사들이 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32명이라는 아주 지금 서둘러야 돼요. 이제 8월 12일입니다. 서둘러야죠. 그래서 이 공영방송 제자리 찾는 작업이 지금 막 되고 있는데 자 32명 중에 이제 9명이 추려질 거거든요. 추려지면 바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여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여기 이제 보내면 그다음 할 일이 뭐냐? MBC 사장을 방문진 작업을 해야죠. 이사들 MBC 사장 공모 들어갈 준비를 빨리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MBC가 제자리 찾기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스타들이 몇 명은 좀 나왔어요. 생각나는 스타 있습니까? 저는 박정훈, 최형두, 문화일보 출신 최형두, 또 김장겸, 또 전 사장이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의원들이 저는 바른 말을 좀 하는 걸 봤고요. MBC와 관련해서 특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적은 우리가 따갑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걸 조금 느낀 게 있었냐면은 그 우원식 그 의장이 지금 뭔가를 정청래 때 넘겼단 말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입법 청원 문제도 그렇죠. 그걸 할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장이? 지금 정청래도 7만이 넘었어요. 네. 이 정청래 회의말하고 하는 네, 것이 법사위원장 회의말하고 회의말하는 것도 그렇지요. 또 민주당 정당 해산하는 것도 5만이 벌써 넘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윤석열 탄핵 입법청원 하듯이 한다면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다 넘겨야 됩니다. 법사위에다 넘겨서 처리하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근데 돼요. 윤석열 탄핵 입법청원만 넘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원식 의장도 편파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은 안 했는데 최민희가 이게 하는 거 보니까 남자 정청래 같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돌죠.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까 입법청원 문제를 언뜻 중간에 나왔는데 네. 입법청원 문제에서 제가 종교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최모 목사에 대해서 저는 실망이 많고 최재형 목사. 비난이 아주 큽니다. 전부 지금까지 그거 잘 지적했어요. 예, 지난번에 이 사건을 문제 삼았던 기올백 문제를 삼게 해주고 했었던 사람이 김규현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김규현 씨. 청문회에서 누구 만난 적 있느냐 하니까는 절대 만난 적 없다 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을 이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이것도 나왔는데 이분이 이번 입법 청문회에 나와서 전부 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뭐 부탁할 거 없습니까? 막 계속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것이 있어요. 최재형 목사가 그날 얘기할 때는 아주 자기 죄 없는 것 마냥 그냥 막 그렇고 있어요. 그랬죠. 일국의 대통령 부인한테 설사 대통령 부인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 부분은 제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가벼운 사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것조차도 되는데 없었죠. 그것조차도 없는 걸 혹시 보고 조배석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방송.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힘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이겁니다. 뭐냐면 신부에게 우리가 고백 승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최재형 목사한테 목회자니까 자기가 이제 고백하듯이 얘기한 거잖아요. 목사니까 믿고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몰카였었고 그걸 결국에는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배수 의원이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목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나중에 목사 맞아요. 그게 제가 묻고 싶었어요. 편집이 막 돼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저도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정말 제가 얼마나 죄덩이고 허물덩어리인 거를 그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철철 넘쳐요. 모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기 잘못으로 다 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를 보고 나서 정말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부끄럽죠. 자,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진숙 임명은 또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는데 할 걸로 봅니다. 저는 아, 이진숙 후보자 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해도 빨리빨리 해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표님 다행히 이런 거를 예견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현행 법을 가지고 이 지금 법안 가지고가 아니라 그 전 법을 가지고 박문진 이사 공모를 내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잘못하면 MBC 박문진 이사 구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신정 대표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얼마나 뜨거운 여름날입니까? 네. 예. 우리 여러분. 방송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식혀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신정 대표가 잘 이렇게 파고들어서 좋은 내용으로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수용 뉴스레이더의 신수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